안녕하세요. 빠무라먹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업 인원 감축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50대가 지금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선착순 100명, 위로금 4억 줄 테니까 희망퇴직 신청하라고 했는데 고작 8명 나갔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이게 희망퇴직을 하더라도 나가면 지금 대책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대기업 퇴출 분위기 그리고 내수 경기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파격적인 위로금을 내걸고 진행했던 KT 희망퇴직에 10명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KT 스카이라이프 50대 고령자를 대상으로 100여 명의 희망퇴직을 목표로 했지만 고작 8명밖에 퇴직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끝까지 한번 버텨보겠다는 얘기죠. 지금 버티는 사람만이 결국에 가서는 승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지금 굉장히 대기업도 어렵고 내수 경기 진작도 상당히 지금 지지부진한 어떤 상태고요. 그리고 대외적인 어떤 변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본시장 변화 그리고 관세 위협 등등 해서 지금 이 대기업에 일하고 계시는 50대 이제 희망퇴직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분들은 이 구체적 대안이 없으면 이거 잘못해서 회사문 박차고 나가는 그 순간 삭풍이 불어올 가능성 높다라는 공포감이 계속적으로 엄습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KT뿐만 아니라 LG전자까지도 50세 이상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데, 이게 전자 부분만 아니라 전 사업 부문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TV 사업부에 이어서 전 사업 부분 확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50세 이상이 2년 새 22% 정도 이제 올라버리니까 임금도 굉장히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생산 가능한 어떤 이 팽팽 돌아갈 수 있는 20, 30대 신입 채용들을 좀 늘리려는 차원에서 50대가 좀 밀려 나가는 듯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차피 또 50대 이상은 은퇴 가능한 또 나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경기가 굉장히 극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공포감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 희망퇴직이라는 이 말조차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어떤 이 단어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무튼 지금 대기업도 상당 부분 자기사를 도려낼 수밖에 없는 대구조조정 속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LG전자 자체는 지금 중국의 이 값싼 이 수입품 또 위협도 있고요. 그리고 관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또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는, 가격 경쟁력 자체가 상당 부분 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동안 LG가 구축해놨던 그 아성에 가까운 그런 어떤 업력들도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더 이상 부동산 쪽으로 자금을 몰아줄 수 없다. 그래서 27조 주담대 대출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거의 한 3년에서 5년 만에 이게 주담대가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는 어떤 시스템에서 완전 이제 이 시스템이 폐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5년 만에 폐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전 정부 또 그 전 정부 역시 계속해서 주담대 대출을 뭔가 좀 탄력성 있게 운영해서 좀 확대해 나가는 방향인데, 이번 새 정부는 이제 이런 어떤 대기업 차원에서의 어떤 희망퇴직을 걸고 이 구조조정을 해야 될 만큼 굉장히 좀 기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부동산 자금을 이제 벤처와 첨단 산업 73조로 이제 풀어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의 뭔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아파트에 그냥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돈 다 집어넣잖아. 은퇴자들, 그러니까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강남 아파트 한 채 잡으면 이후에 은퇴 자금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변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세상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지금 강남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오른다 하지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 기업의 이 생산 능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또 국가적 차원의 이 잠재 성장률 자체도 좀 흔들거리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아파트가 확실하고 안전한 자산,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진다는 것은 이제 거의 이제 한물간 그런 어떤 가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환율 보십시오. 1,400원대로 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 그만큼 이제 원화 가치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만큼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면 달러 쪽으로 수익을 창출을 해내기 위해서 자본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뭐 기업 유출, 그리고 자금 유출 엄청난 위기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관세 때문에 공장 미국으로 또 이동해야 되고 자본도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이 위기 상황 때문에 지금 뭐 희망퇴직도 받고 있고 대기업이 구조조정하고 있고 공장을 국내에서 짓지 못하니까 자연 고용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환율 자체가 엄청난 이 후폭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선방을 했었죠. 지난주만 해도 뭐 3,400선에서 3,500선까지 달릴까라는 의문부호가 붙을 정도로 엄청난 이 상승세도를 이어왔는데, 지금 외국인이 좀 살짝 빠지고 기관도 좀 빠지는 어떤 추세인데, 다음 주 3,400선에서 3,500선으로 뛰어오르게 된다면 여러 가지 경제적 지표는 안 좋지만 그래도 코스피 시장이 확실하게 선빵을 날려주면서 내달리게 된다면 어느 정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본시장은 조금은 좀 회복되는 어떤 추이를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평가도 내릴 수가 있겠고요. 좀 하루쯤 쉬어간다 라는 차원에서 코스피 사상 최고치를 찍고 좀 하락 추세에 와 있었는데, 이게 얼마만큼 중장기적으로 코스피 시장이 확실한 상승세를 명확하게 그어 나갈 수 있는가, 이게 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관세가 가장 큰 변수가 되죠. 스위스가 미국과 협상이 장기적으로 감에 따라서 이게 지금 기존에 35%였는데 30% 수준에서 지금 39% 수준으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대미 수출이 22% 지금 떨어져 버리고, 대신 뭐 우회적으로 유럽 쪽으로 이제 이 팔로를 뚫어가지고 스위스가 수출을 하고 있는데, 스위스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이 제조업 부분이 굉장히 좀 강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40%에 맞는 관세를 두드려 맞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좀 흔들거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스위스에 대해서 31% 관세를 때렸었는데 8% 더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세 변동성이 이게 이 대통령 이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니까 이게 엄청나게 변화무쌍한 거라. 그래서 지금 한국도 3,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이게 좀 환산이 잘 안 되죠. 그래서 환율 계산기에 딱 집어넣으면 3,500억 달러는 489조, 그러니까 500조입니다. 500조.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게 500조를 줘야 돼요. 야, 이렇게 되면 이 하는 발표대로 국내 산업은 공동화될 수밖에 없다. 이 자본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데, 심지어 전액 현금 투자 때는 제조업 붕괴, 모든 산업이 다 그냥 거덜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신중할 수밖에 없는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4,100억 달러입니다. 근데 이 중에 3,500억 달러가 나가버리면 나머지 600억 달러밖에 안 남는데, 이거 외환 변동성이 딱 찾아와 버리면 그냥 IMF 꽝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앞문 뒷문 다 열려버리는 건데, 이거 어떻게 그냥 간단하게 사인을 할 수가 있겠느냐. 당연한 말이죠. 근데 또 이게 앞으로 보면 이렇게 좀 피해 나가야 되겠고 신중한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데, 또 뒤를 보면 또 만만치가 않아. 3,500억 달러를 안 주면 메리츠 보고서에 의하면 연간 260억 달러 관세 추가 효과가 나온다. 260억 달러는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36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6조가 그냥 숨만 쉬어도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 관세 허들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에 따라서 향후 자본시장과 아파트 시장 무지하게 충격받을 겁니다. 이게 관세와 환율이 거의 뭐 그냥 아킬레스건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서울 아파트 올라간다고 열심히 펌프질하고 있죠. 추석 이후에 엄청난 가격 분수령이 찾아올 가능성도 상당 부분 높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관세율을 가지고 한국과 협상 테이블에서 확실한 매듭을 지을 것인가에 따라서 이거는 뭐 거의 자본시장에 거의 핵폭탄이 터질 가능성도 있고, 또 정부가 이 허들을 좀 잘 넘어가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좀 잘 끌어올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지혜를 발휘하면서 이 관세 전국을 좀 넘어간다면 그래도 뭔가 좀 빠져나갈 이 틈새는 마련할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시장은 확실하게 자본시장의 어떤 이 위협 때문에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 높다. 지금 뭐 딸랑 2건밖에 그치는 그냥 주말 이 일일 거래량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뭐 거래량 떨어져 버리면 거래가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한 달 상간의 거래를 보시면 강남구 현대팔차가 9억 떨어졌고요. 롯데캐슬 포레스터가 8억 7천, 마포구 마포자이가 8억 5천, 그리고 브라운스톤 공덕이 역시 6억 3천. 대체적으로 단기적으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던 마포구 아파트 값이 한 달 상간에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이 한 달 상간에 큰 폭으로 떨어진 추이는 이제 일주일로 단기적 시차를 좁혀버리게 될 가능성 아주 높아요. 지금 뭐 아무렇지도 않은 듯 뭐 한 달 떨어진 그냥 낙전이 그냥 발생하듯이 그렇게 떨어질 수 있다. 그냥 올라가는 데는 확실하게 올라간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 경기권도 지금 심각합니다. 한 달 상간에 지금 고양시 7억 8천 떨어졌죠. 그리고 덕소 6억 5천, 광명 뭐 철산자이가 16억 정도 분양가를 내놨던데 미친 거죠. 지금 6억 이상씩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광명에서 16억짜리 아파트를 잡는다? 야, 이건 뭐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도 높고, 수원시 광교도 6억 3천. 여기 경기도도 이제 한 달 상간에 이 정도 큰 폭으로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단기적으로 시간차가 확 줄게 될 겁니다. 일주일 동안에 이런 식으로 서울에서 9억, 8억 떨어지고 경기권에서 6억, 7억 떨어져 버리면 엄청난 조정기를 맞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떨어져도 한국 경제가 거의 50% 반토막 나도 그렇게 크게 끄떡하지 않을 것은 이게 다 거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상승력에 근거한 어떤 자산 가치로서의 아파트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호가, 자전거래, 집값 띄우기 등등으로 해서 그냥 거품을 엄청나게 그냥 몰아넣은 그런 어떤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다음 뭐 반토막이면 이제 정상가로 가는 어떤 뭐 굉장한 어떤 지름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확실히 집값은 이 정도까지는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나 무순위 집집이나 공공분양 아파트 유심히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내일 1200채 규모의 단지, 바로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이 무순위 집집을 받게 됩니다. 특별 공급 9월 22일, 일반 공급 9월 23일, 양일간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일단 특별 공급 자격 조건 해당되고 일반 공급 자격 조건 해당되시는 분들은 둘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규제사항 잘 보셔야죠.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 2년,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되는 아파트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아파트죠. 단 목에 딱 가시처럼 걸리는 게 거주 의무 기간 3년, 2년인데 이것도 헤쳐나갈 방법은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특별 공급 1세대, 일반 공급 2세대. 청약 통장 없어도 오케이입니다. 지금 규제 중에 거주 의무 2년이 있다라는 얘기. 근데 이게 헤쳐나갈 구멍이 있는 거는 일단은 지금 매물호가가 지금 14억에서 17억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분양가가 7억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두 세대가 임차 세대가 있습니다. 5억에서 7억 정도 전세 보증금이 물려 있는 걸로 아는데 2025년에 신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금 한 2, 3억 정도면 충분히 계약금은 치를 수가 있다. 그래서 잔금을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일단은 2+2 2년 계약갱신 받으면 4년 정도의 여유가 있죠. 그래서 단기간 안에 양도를 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또 이점도 있습니다. 일단은 두 가구의 임차인이 거주 중이라는 게 뭐 대박이라는 점이고, 일단 전세보증금 6, 7억 원대 고려하면 계약금만 납부하면 별도 자금 없이도 전세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다 해결할 수가 있죠. 일단은 집주인한테 내가 보증금 토스 받으니까, 그죠? 그 자금을 딱 가지고 이제 잔금을 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양도세율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 1년 미만 보유시 양도세율은 77%, 그냥 다 가버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1년 이상 보유시 양도세율은 66%, 여전히 높다. 근데 2년 이상 보유시에는 6%에서 45%까지 정상적인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2+2, 그러니까 계약갱신까지 끌고 간다면 어느 정도 내가 단기간 안에 팔 생각이 있다면 양도세를 그렇게 크게 물지 않고 양도를 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비과세 조건 보시면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하면 비조정 지역에서는 비과세되죠. 근데 조정 지역에서는 2년 이상 거주를 하시면 비과세됩니다. 양도세 한 푼도 안 물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잘 살펴보실 수 있길 바라고요. 일단은 4구A 2세대,
4굽이 한 세대로 나오게 됩니다. 공급 금액은 7억 8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편한 세상 문정 현 시세를 보면 20평대가 매물이 17억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4구재고로 따지면 한 15억 정도 가치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은 굉장히 2배 정도 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4굽이 평면도 침실 2개로 형성이 되어 있고 드레스룸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입지는 끝판왕이죠. 송파구의 모든 역이 다 둘러싸고 있어. 근데 조금 애매한 게 도보로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단지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정 잘 확인하시고요. 내일부터 시작되어 23일까지 일반 공급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탄에서도 무순이 집집이 내일 또 시작이 되죠. 동탄 내시장이 무순이 집집이 나오게 되는데 다 84제곱입니다. 한 세대, 세 세대, 두 세대에서 총 6세대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도 일단은 공급 금액이 5억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문화주거단지이기 때문에 동탄역과는 굉장히 좀 멉니다. 2.7km에서 한 3km, 4km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자차 이용 시에는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단지 배치도 참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면도도 확실하게 84제곱 판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확실히 동탄역하고는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흘러들어가는 트램역이 생기게 되죠. 209역, 208역, 207역. 그러니까 208역과 207역이 가깝기 때문에 동탄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또 이 교통 호재가 발생할 수 있어서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교통 호재를 물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좀 잘 살펴보시고요. 내일부터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22일 요 2군데 무순이 집집 단지들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니다 싶으면 그냥 바로 스킵하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상황에서 집 사면 절대 안 돼 라고 딱 생각하신다면 그냥 물리시면 됩니다. 아무튼 좀 잘 지켜보시고 골든타임 하나하나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환율과 관세의 영향은 앞으로 한국의 자본시장과 경제 그리고 아파트 시장에 무지무지한 영향을 줄 겁니다. 기승전 부동산이었는데 이제 그 임팩트는 기승전 부동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 부동산이 그만큼 부실이 많았고 지금 거품 가격 고스란히 단기간 안에 빠질 가능성이 추석 이후에 나올 가능성도 아주 높아요. 지금 미국의 스탠스가 어떤 식으로 바뀌고 한국이 어떤 협상을 이끌어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자본시장과 자산시장은 굉장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뻔뻔한 먹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